생방송 시민 프로젝트 나와주세요. 비자금 2천억 원이 넘는다 하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도 네. 아마 이렇게 기가 막히지는 않으셨을 겁니다. 2천억 원보다도 더 믿을 수 없는 액수죠. 바로 전두환 씨의 29만 1,000원입니다. 네, 오늘 첫 번째 프로젝트의 의뢰자는 바로 이 29만 1,000원 때문에 네. 분노하는 시민들 중 한 분입니다. 그렇습니다. 생방송 네. 시민 프로젝트 나와주세요의 첫 번째 의뢰인을 소개합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우선 본인 소개를 좀 해주시겠습니까? 저는 용산에 살고 있는 도천수라고 합니다. 예. 네, 오늘 이 자리에 나오게 되신 이유가 궁금한데요. 오늘 뭐 특별히 밝히고자 하는 책임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네, 오늘 저는 대한민국 법정에서 부과한 추징금을 지금 현재 가장 많이 내지 않고 있는 전두환 씨를 이 자리에 초대하여 그 이유를 듣고자 나왔습니다. 예. 전두환 씨가 지금 현재 내지 않고 있는 추징금은 1,891억 원이라고 합니다. 예. 이 돈은 일반 서민들로서는 도저히 상상조차 가지 않는 금액입니다. 그렇죠. 네. 그런데 그 돈을 내지 않는 이유를 본인의 재산이 19만 1,000원밖에 되지 않는다고 항변하고 있습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두환 씨는 측근들을 데리고 골프를 치는가 하면 네. 수백만 원짜리 기념식수를 했다는 보도가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직접 해명을 듣고 싶다. 네.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겁니다. 전두환 씨가 법원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현재 은행 잔고가 29만 1,000원이라는 얘기죠? 예. 그래서 추징금을 낼 수 없다. 이렇게 미루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 패널들 생각은 어떠신지 좀 궁금해요. 예. 두 분 좀 저희를 봐주시고 최인영 씨는 어떠세요? 이 얘기를 들으시니까? 저는 처음에 신문 기사에서 보고요. 29만 1,000원이라는 걸 처음 봤을 때 제가 잘못 본 건 줄 알고 몇 번이나 다시 봤어요. 근데 나중에 계속 보니까 맞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는 웃음밖에 나오질 않더라고요. 네. 전유성 씨는? 저는 그 전두환 씨가 이 자리에 만약에 나온다면 꼭 물어보고 싶은 게 정말로 그 돈뿐이 없는 건지 또 정말 그 돈뿐이 없다면 그 많던 돈은 어디에다 썼는지 꼭 물어보고 싶습니다. 네. 또. 되게 웃겼거든요. 네, 진짜 웃겼거든요. 네, 29만 1,000원. 네. 제가 며칠 전에 우리 집에 강아지를 한 마리를 샀어요. 그러셨어요? 강아지가 30만 원이거든요. 29만 1,000원 있다는 사실고 진짜 웃겼는데 웃기는 건 개그맨이 할 일입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손 변호사님. 네, 저는 가끔 그 신용카드를 제때가 돈을 안 내갖고 한 2, 3일 연체될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굉장히 부끄럽고 이 사회 질서를 좀 잘 지켜야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 그런데 우리 전두환 이분 생각을 하면은 여전히 우리 사회가 그 현 주소가 아직은 좀 제자리에 서 있지 않다는 그런 쓸쓸함을 좀 느낍니다. 예. 아마 전두환 추징금 이 미납 문제에 대해서는 오늘 의뢰를 하신 도천수 씨뿐만이 아닐 겁니다. 많은 분들의 공분을 자아내고 있고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죠. 그래서 생방송 시민 프로젝트 나와주세요에서는 지난주에 전두환 씨에게 초대장을 발송했습니다. 네, TV를 보고 계시는 그 시청자 여러분도 댁에서 하실 말씀이 참 많으실 것 같아요. 생방송 시민 프로젝트 나와주세요에서는 여러분의 의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인터넷과 지금 전화. 가 생방송 내내 열려 있거든요. 02-368-1240, 02-368-1240으로 전화해 주십시오. 과거에는 2천억 원이 넘는 비자금으로 주목받고 2003년 현재는 29만 1,000원으로 주목받고 있지요. 과연 그의 말이 어디서부터 진실이고 어디서부터 거짓말일지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실까요? 원빈이 분노한다! 전두환을 처벌하라! 전직 대통령 전두환 씨의 재산 심리가 있던 날. 궂은 날씨에도 불구하고 법원 앞은 전 씨의 은닉 재산을 환수하라는 시위로 어수선했다. 추징금 미납액 1,891억 원. 그러나 2달 전
본인 소유의 현금 자산은 29만 1,000원뿐이라던 전두환 씨가 법정에 다시 나타났다. 산소로 시작된 이번 심리에서 그는 자신과 가족의 재산 내역을 제출했다. 다 밝혔습니다. 법원에다가 그 진상을 제출하는 것으로 끝나는 거 아닌가. 이날 전 씨가 밝힌 가족의 재산은 다 합쳐서 50억 원 미만. 본인 소유의 현금 자산은 여전히 29만 1,000원이었다. 예? 애기 3살 먹은 애기들은 물어봐도 그건 안 믿지. 그게 아마 납득할 만한 국민이 거의 없을 겁니다. 내가 알기로도. 그 정치를 하시는 분이라 여유 있게 코미디를 하시는구나. 전체 국민을 재밌게 해주려고 하는 의도 아니고야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어요. 이날 재판부는 채무자 전 씨가 제출한 재산 목록이 해명 자료에 불과하다며 심리를 종결했고 결국 전두환 씨는 심리 시작 10분 만에 법정을 빠져나갔다. 전직 대통령의 현금 자산 29만 1,000원. 과연 사실일까? 시호인 전두환. 97년 4월 대법원은 전두환 씨에게 군사 반란과 내란 수괴 등의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또 전 씨가 재벌 총수들로부터 받은 수천억 원대의 비자금을 뇌물로 인정, 이에 대해 추징금을 선고했다. 당시 판결문에 따르면 전 씨는 1980년 11월부터 87년 11월 퇴임 직전까지 모두 9천여억 원의 비자금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대법원은 이 중 2,205억 원을 뇌물로 규정, 전 씨에게 추징금 2,205억 원을 선고했다. 1심에서 사형이 선고된 뒤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이 확정돼 안양교도소에서 복역 중이던 그러나 전두환 97년 12월 당시 김영삼 대통령과 김대중 대통령 당선자의 합의에 따라 전두환 씨는 특별 사면 석방됐다. 구속 수감된 지 750일 만의 일이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크리스마스와 새해를 맞이해서 국민 여러분들 가정에 모두 건강히 깃드시고 또 내년도에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이 소망을 속 시원하게 해결하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교도소 생활에 대해서 한 말씀만 해주십시오. 교도 생활이라는 게 여러분들 교도소 가지 마시오. 그러고만 내가 얘기하고 싶습니다. 이로써 전 씨는 자유인으로 돌아갔다. 그렇다면 추징금 2,205억 원은 과연 어떻게 됐을까? 97년 전 씨와 함께 법정에 섰던 노태우 전 대통령은 2003년 현재 추징금의 79%를 납부했다. 반면 지금까지 전두환 씨가 낸 추징금은 전체의 14.3%, 나머지는 6년째 미납 상태다. 돈이 없다는 것이 그 이유다. 하지만 특별 사면 이후 그의 행적을 보면 그런 그의 주장에 의구심을 떨칠 수가 없다. 돈이 없다면서도 수차례의 해외여행과 골프 등 호화로운 생활을 계속하고 있기 때문이다. 검찰이 추정한 전 씨의 퇴임 당시 비자금 잔액은 1,500억 원. 그 많던 돈은 모두 어디로 사라진 것일까? 국민 여러분이 주시는 벌이라면 속죄하는 마음으로 어느 곳이라도 가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계시는 연희동 집 이 안채와 두 아들이 결혼해서 살고 있는 바깥채, 서초동의 땅 200평, 금융자산은 모두 23억 원을 갖고 있습니다. 대통령직에 있으면서 축제했다고 단죄를 받는 이 사람이 더 이상 재산에 무슨 미련이 있겠습니까? 이 재산은 정부가 국민의 뜻에 따라 처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로부터 5년 후 국민의 뜻에 따라 처리해달라던 전 씨의 재산들은 어떻게 돼 있을까? 취재진의 확인 결과 전두환 씨가 국가에 헌납하겠다던 서초동 땅 200평은 지난 91년 장남 전재국 씨와 차남 전재용 씨에게 소유권이 이전돼 있었다.
물론 이 과정은 모두 증여로 이루어졌다. 같은 강남 지역에서도 금싸라기 땅인 이곳에는 91년부터 장남 전재국 씨가 운영하는 출판사가 들어서 있다. 연희동 안치의 경우 처음부터 부인 이순자 씨 명의로 돼 있었는데 200평이 넘는 이곳 부지는 공시지가로만 계산해도 9억 원이 넘는다. 지난해 4월 전두환 씨의 손녀가 매입했다는 강남의 한 음식점. 1,500, 1,600 정도 줘야 돼요. 1,500, 1,600? 몇 평이죠? 116평. 예. 전 씨의 손녀는 지금 18살이다. 이 밖에도 전 씨의 가족은 아들과 딸, 며느리와 손자, 손녀에 이르기까지 모두 억대 재산가로 드러난다. 그렇다면 전 씨가 추징금을 낼 돈이 없어 매번 검찰의 추궁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가족들은 전 씨의 추징금을 대신 납부해주지 않는 걸까? 또 검찰은 전 씨 가족들의 재산을 추징금 명목으로 강제 집행할 수는 없는 것일까? 전두환 대통령에 대해서는 취재진은 대검찰청 집행과에 가서 그 대답을 직접 들어보기로 했다. 그동안에 무슨 활동을 했냐? 그런 것들이 이제 왜 안 되냐면은 그것이 이제 우리 예를 들어서 이 범죄로 인해서 생긴 돈을 자식들한테 그렇게 옮겨왔다는 그 증거가 없잖아요. 그 지금 그 증거를 찾아내면 될 거 아닙니까? 그게. 아니 그런데 그것은 이제 검찰에서 이제 수사를 우리가 그 집행을 당시에는 이미 모든 소유권 그 명의가 그 사람들 이름에 돼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강제집행 면탈죄라는 거 있어요. 민사상에는 그런 것은 강제집행 당할 우려가 있을 때 그렇게 재산을 빼돌렸을 경우에 그걸 제일 처벌할 수 있죠. 예. 근데 우리는 사전에 그렇게 강제집행 면탈죄로 되는 것은 아니고 우리는 이것은 확정 다음에 징수로는 시점이 되는 것인데 그때는 이미 소유권이 변경돼 있었기 때문에 박혀내가지고 처벌을 안 된다는 거죠. 그것이. 한편 민주노동당에서는 지난 5월 전두환 씨 은닉재산 신고센터를 개설했다. 이 센터에서는 1,000만 원의 보상금을 내걸고 전 씨의 은닉재산 제보를 받고 있다. 아직 그 전두환 시절에 있었던 많은 범죄 행위들로부터 있었던 그 피해자들, 그 피해자들이 아직도 이제 그 국가로부터 배상이나 뭐 사과나 이런 것을 이제 제대로 받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제 전두환 씨가 그 원인을 제공한 사람인데 국민들은 아직도 거기에서 피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데 이 사람은 모든 것에서 벗어나서 자유롭게 추징금도 이제 내지를 않은 상태에서 그 골프를 치고 다니고 국가 원로로서 대접을 받는 이런 정치의 모습은 국민들로서는 납득할 수가 없는, 피해자들로서는 더더구나 억울하기 짝이 없는. 전 씨의 재산 명시가 있기 며칠 전 이 센터에 놀라운 제보가 접수됐다. 전두환 씨의 재산관리인으로 추정되는 A씨의 계좌 68개에 2,300억 원이 예치돼 있다는 내용이었다. 취재진은 바로 제보 확인 작업에 들어갔다. 실례합니다. 선생님 댁 맞나요? 예, 맞아요. 아, 예. 돈을 많이 갖고 계시다. 뭐 그런 얘기가. 질문이 얼토당토 아닌데요? 아니죠. 아니에요. 전혀 아니에요. 전혀 아니. 네. 예. 며칠 뒤 취재진은 당사자인 A씨와 통화할 수 있었다. 그는 제보가 사실 무근이라고 말했다. 프로듀서께서 직접 은행에 계좌를 확인해 보시면 알겠고, 거무맹랑한 것이니까 직접 그걸 가지고 확인 한번 해보세요. 내 과정은 지금 그런 과정이니까 제가 뭐 이게 거짓말할 것도 없고 저는 전두환 씨 알지도 못하고 그런 자금을 가진 적도 없고 저도 너무나 거무맹랑하고 보신 대로 오죽하면 저런 제보가 들어올까 싶을 정도로 사실 이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 전두환 씨 친인척의 재산인데요. 어느 정도인지 가늠이 되세요? 네, 서울특별시지도인데요. 연희동에 그 부인 명의로 248평 있고요. 서초동에 땅이 좀 있습니다. 1991년에 첫째 아들, 둘째 아들에게로 넘어갔습니다. 셋째 아들이 한남동에 상가를 가지고 있고요. 첫째 며느리가
서교동에 126평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평창동에 큰아들 명의로 188평이 있고요. 네. 둘째 아들 명의로 동작구 극석동에 41평이 있습니다. 예. 요 서교동에 있는 86평은요 손자 명의로 돼 있습니다. 예. 또 논현동에 116평이 손녀 명의로 돼 있습니다. 몇 살인데요? 그 정도. 18살입니다. 다 말씀하신 건가요? 네네. 아유, 전효석 씨 참 이거 어떻게 이렇게 다 이렇게 알고 힘들었죠. 예, 예. 힘드셨을 것 같아요. 약 예. 1000평이 좀 넘었습니다. 아, 직계 가족 소유의 부동산이 1230평 정도 됩니다. 지금 그 말씀이시죠? 대지를 얘기하는 거죠, 대지. 네, 대지. 네. 예. 돈이 없는데 네. 골프를 치고 여행을 다니고 해외여행을 다니고 예. 그래서 어떻게 그렇게 하냐 그래서 시민들이 많이 화가 나셨나 봐요. 그래서 네. 인터넷에 이 상황을 갖다가 패러디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걸 제가 한번 준비를 한번 해봤는데요. 예. 자, 아름다운 노인 생활보호 대상자 전두환 해가지고요. 네. 본인은 전 재산이 29만 1,000원밖에 안 돼요. 믿어주세요. 본인 그러셨어요. 네. 예. 행복하십니까? 예. 묻고 싶네요. 예. 아, 그냥 웃을 일은 아닌데 우리 최인영 씨는 어떤 생각이 들어요? 제 부모님이 만약에 그런 상황에 처해 계시다면 제가 돈이 많든 적든 간에 최소한의 노력이라도 할 것 같아요. 부모님을 위해서. 근데 보니까 재산이 꽤 되시는 것 같은데 아무런 대처 안 하시는 게 참 이해가 안 가네요, 저로서는. 진짜 그러네요. 그러니까 본인이 돈이 없다면은 네. 가족들이 좀 대신 내줘야지 되는 거 아닌가요? 왜 카드빚 같은 경우에는 그거 너무 뭐 완전 사돈 팔촌까지 연락 다 하잖아요. 예. 아마 가족 관계가 굉장히 엄격한 것 같기도 하고요. 근데 이제 법률은 예. 부자 유별, 부부 유별입니다. 따로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전 대통령께서 이렇게 책임이 있고 나머지 분들은 책임이 없기 때문에 아마 법률을 잘 알고 계시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러나 어떻게든 추적했으면 하는 것이 우리 시민들의 생각이실 텐데 생방송 시민 프로젝트 나와주세요의 오늘 첫 번째 프로젝트명은 추징금 미납자 전두환 씨를 불러내랍니다. 예, 집에서 보시는 분들이 지지부진한 추징금 문제 때문에 참 갑갑해하실 것 같은데요. 지금 김해에 있는 그 한 시민의 억울한 이야기를 들으시면 갑갑한 마음이 더 갑갑해지실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벌금 10만 원에요. 네. 수배된 한 남자의 억울한 사정. 국민에게 1,891억 원의 빚을 지고도 아직도 살아가는데 전혀 무리 없는 전두환 씨와 비교해서 봐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5월 12일 횟집을 운영하는 추상철 씨가 횟감을 싣고 김해시에 막 진입했을 때였다. 13.2입니다. 복제해서 차에서 내리라는 경찰의 말에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며 차에서 내린 주 씨. 하지만 면허증 확인 결과 주 씨는 청천벽력 같은 말을 들었다. 자신이 벌금 110만 원을 내지 않아 수배 중이라는 것이었다. 110만 원이 뭡니까? 이 어떤 내용이십니까? 하니까 자 경찰관께서 그럼 한번 와보라고 하긴 하겠다. 나는 그럼 110만 원 낼 게 없다. 무슨 일이냐? 이래 물었습니다. 그럼 물으니까 이 보시는 자료와 같이 이 100만 원 한 건, 또 10만 원 한 건, 110만 원 두 건에 대한 수배가 내려졌다 하니까 참 저는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나중에 한 사실이었지만 그것은 벌금 징수계의 행정착오로 인한 사고였다. 그때 우리 직원이 그 잘못됐다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래. 벌금을 안 내가지고 그래. 우리가 잘못됐다고 잘못 입력했다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잘못 입력했다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잘못됐다고 사과 한번 했습니까? 잘못했다고 이야기를 했지요. 그래. 우리가 실수로 해 그랬다고 분명히. 벌금 10만 원을 110만 원으로 잘못 표기한 행정당국의 실수 때문에 그날 주 씨는 강제 연행까지 당해야 했다. 명함을 내면서 이 횟집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가서 이게 안 넣으면 이 생물이라서 다 죽습니다. 그러나 이 갖다 놓고 이렇게 벌금을 내가 가져오겠습니다. 저희 애기 엄마가 조금 여기 신병 보러 해가지고 대기로 해가 있고. 그러나 이 무조건 본인 말고는 안 된답니다. 이날 입은 피해액은 50만 원 상당. 하지만 주 씨는 벌금 10만 원 때문에 수배에 강제 연행까지 당할 수 있다는 현실에 씁쓸함을 감추지 못했다. 전두환 전 대통령은 지금 저희들이 알기에 엄청난 천문학 이 세금을 지금 추징받고도 지금
뭐 골프야 뭐야 오만 대접받아가면서 그래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 서민들은 이 단돈 10만 원을 내지 않았다 해가지고 검찰 정사로 강제로 유치장까지 수강까지 채워가 넣어가지고 되겠습니까? 정말 이래서는 안 됩니다. 그 전두환 대통령은 왜 세금을 안 받는 겁니까? 못 받는 겁니까? 우리 서민으로서는 정말 궁금하고 알 수가 없습니다. 벌금 70만 원을 내지 못해서 노역장에 유치된 사람이 병이 악화돼서 숨져버린 안타까운 일이 생겼습니다. 하지만 주 씨의 경우는 그나마 나은 편에 속한다. 벌금 미납으로 구치소에 수감된 노역자 수가 지난 5년간 평균 1,400명이 넘기 때문이다. 반면 추징금 미납자의 경우는 좀 다르다. 2003년 6월 현재 전체 미납자 중 50억 원 이상 미납자만 17명이 넘지만 이들이 법적 제재를 받는 일은 거의 없다. 추징금에는 법적 강제력이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법리 해석에 따라 이것은 달라질 수도 있다. 최근 대한변협신문에는 전두환 씨에 대해 강제집행 면탈죄를 적용, 추징금을 환수해야 한다는 사설이 실렸다. 추징을 회피할 목적으로 재산을 갖다가 허위 양도했다. 이렇게 되면은 물론 그것이 이제 강제집행 면탈죄의 채무를 면탈할 목적으로 허위에 양도를 했다. 이 구성 요건에 해당할 수는 있겠습니다. 참 기가 막힌 사연이 있지요. 예. 기가 막힌 사연입니다. 네. 사실은 오늘 이 땅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제 얘기를 지금 보셨습니다마는 사람 처지에 따라서 저렇게 다를 수가 있을까? 이게 그 시민은 저렇게 정말 독하게 당하는데 말이죠. 전두환 씨 경우는 뭐 운이 좋다고 그래야 돼요. 이걸 어떻게 파야 되겠어요? 또 옛말에 또 그런 말이 있습니다. 사고를 치라면 아주 크게 쳐라. 예, 그래야 안 걸리죠. 예,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 아니 그러니까 이게 우리 사회 기본이 안 돼 있는 것이 예. 반칙을 저지르면 그게 확실하게 옐로 카드 내서 퇴장시키든지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그것이 모든 사람에게 네, 그걸 제대로 못하니까 이렇게 영이 안 쓰는 겁니다. 지금 달동 내에서는 하루에 몇만 원 벌기 위해서 지금 24시간 영업주 일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분은 연희동 사저에서 수백 평의 집에서 살고 있거든요. 그 위화감을 어떻게 우리가 해소할 수 있을까요? 네. 바로 오늘 이런 여러 가지 울분 때문에 의뢰인인 도천수 씨도 이 자리에 나와 계신 게 아닌가 싶은데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 추징금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것은 벌써 7년이 지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현재 사법기관만으로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것은 이제 국민이 나서서 범국민적인 진상조사위원회 같은 것을 만들어서 끝까지 이 문제를 추적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저희가 진짜 전두환 씨와 솔직한 얘기를 나누고 싶은 마음이 막 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미 몇 주 전에 전두환 씨에게 초대장을 발송했습니다. 생방송 시민 프로젝트 나와주세요의 이영준 프로듀서가 지난 화요일 초대장을 전달하기 위해서 전두환 전 대통령 자택을 직접 찾았습니다. 지난달 25일 시민 프로젝트 나와주세요 제작진은 추징금 미납 순위 2위에 오른 전두환 씨를 본 프로그램 스튜디오에 직접 초청하기로 했다. 추징금을 납부하지 않는 이유를 전두환 씨로부터 직접 들어보기 위해서 내린 결정이었다. 수고하십니다. 전두환 전 대통령 좀 뵈러 왔거든요. 하지만 취재진이 연희동 전두환 씨 자택에 도착했을 때 경호를 담당하는 경찰이 취재진의 자택 접근을 막았다. 좀 해서 좀 나오시면 제가 전달에만 드리고 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쪽 측에 전두환 전 대통령의 그 대리인이나 비서관이나 그분한테 직접 만나뵈고 드리겠다는데. 제가 드릴게요. 왜 제가 못 드립니까? 지금 안 계세요 지금. 그래서 제가 있는 거예요 지금. 제가 아무도 안 계시기 때문에 제가 있는 거예요. 현재 전 씨 자택 주변에는 1개수대 규모의 경찰 병력이 배치돼 이 지역 주민을 제외한 사람들의 출입을 통제하고 있다.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서울지방경찰청에서 경비 업무를 수행 중이었다. 저희가 막을 그런 말씀을 안 하는데 연락이 좀 갔거든요. 연락이 저희가 했어요. 저 연락을. 방금 집으로
그렇지. 아니, 제가 어르신한테 하는 건 아니고 비서관한테. 비서관한테. 그러니까 지금 그런 비서관은 계세요. 계시는데 그럼 저희 보고 서류를 받아서 지금 전달을 해달라. 제가 직접 드리고 싶다는 거죠. 그러니까. 근데 우리 저 PD님은 그러신데 여기 그 본인이나 그 대리인이 통해서 받아와라. 지금 이렇게 하는데 뭐. 모든 저 서식 양식 초대장만큼은 전두환 씨를 직접 만나 전달할 계획이었지만 쉽지 않았다. 결국 취재진은 담당 PD가 전두환 씨의 집 문 앞까지는 가되 초대장은 경호 담당자를 통해 대리 전달하는 것으로 합의를 했다. 과연 전두환 씨는 제작진의 출연 요청에 응할 것인가? 네. 당시에 저희가 초대장이 전달된 것은 확인을 했습니다만요. 방송 며칠 전 전두환 씨의 법정 대리인인 이양우 변호사께서 불참 의사를 저희에게 전달을 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이 자리에 오늘 반드시 있어야 될 사람은 전두환 전 대통령이기에 저희가 다시 한번 초대장을 대구로 발송을 했습니다. 네, 저희가 책임지는 사회를 만들자 하는 뜻으로 시민 프로젝트 생방송 나와주세요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최고의 자리에 있었던 전두환 전 대통령이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이 자리에 과연 나와줄 것인지 책임지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첫걸음, 오늘의 첫 번째 프로젝트 추징금 미납자 전두환 씨의 이야기를 직접 듣고 싶습니다. 시민의 이름으로 함께 외쳐주시기 바랍니다. 생방송 시민 프로젝트 나와주세요. 아직 모습이 보이지 않죠. 여러분 시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불러보도록 할까요? 다 함께 생방송 시민 프로젝트 나와주세요. 네, 결국 나오질 않았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이 자리에 있어야 할 사람은 우리 시민 프로젝트 초대한 전두환 전 대통령입니다. 전두환 씨에게 여러분들이 묻고 싶은 내용은 이것이죠. 첫째, 정말 통장에 잔액이 29만 1,000원입니까? 그게 첫 번째 질문입니다. 두 번째는 추징금은 법이 내린 명령입니다. 한 번 더 묻고 싶습니다. 추징금을 내실 의향이 정말 있으십니까? 그리고 정말 돈이 없다면 저희 소시민들도 믿을 수 있는 근거를 좀 보여주십시오. 1,000억 원이 넘던 비자금은 과연 어디로 사라진 것입니까? 이것이 우리가 드리고픈 질문입니다. 뭐 변명이든지 아니든지 이제는 좀 국민 앞에 책임감 있는 모습을 좀 보여주셨으면 합니다. 지금 몇 시죠?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는데 지금 좀 나와주시면 정말 좋을 텐데. 지금 시각이 11시 42분이 돼가고 있습니다. 언제든 솔직한 이야기를 저희가 듣고 싶고요. 지금 전두환 씨 자택 앞에 KBS 중계차가 나가 있습니다. 그 중계차라도 나와서 한마디라도 들려주시길 바라면서 다시 한번 중계차를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홍선 씨. 네, 아나운서 홍선입니다. 분위기를 좀 전해주세요. 말씀하신 것처럼 저는 지금 전두환 씨 댁 앞에 와 있습니다. 지금 바로 옆에 보이는 주택 건너편에 있는 주택이 바로 전두환 씨 댁인데요. 지금 뭐 거의 볼 수가 없습니다만 보시다시피 저는 더 이상 가까이는 갈 수 없는 상황입니다. 평소엔 이렇게 많은 인원이 배치되지 않는다고 하니까 평소보다 경비가 삼엄한 것임에는 틀림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 지금으로서는 전두환 씨가 집에 계시는지 안 계시는지조차 확인할 수가 없는 상황인데요. 무엇보다도 여러분께서는 전두환 씨가 집에 계시는지 그 사실이 여부가 가장 궁금하실 겁니다. 제가 다시 한번 직접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실례합니다. 지금 전두환 씨가 집에 계신가요? 그러면 저희가 확인을 좀 해보고 싶은데 좀 더 가까이 다가가서 집의 외관만이라도 좀 촬영을 할 수 있겠습니까?
뭐 예상했던 것처럼 더 이상의 접근은 어려운 상황인데요. 저희가 좀 전에 경비 담당 경찰관에게 다시 한번 정중히 답변에 응해 주십사 요청을 했습니다만 아직까지 답변은 듣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이 가로등이 모두 꺼져 있어서 카메라로 촬영조차 지금 힘든 상황인데요. 참 저희 그 스튜디오에 있는 분들이나 댁에서 시청하고 계시는 시청자분들이나 또 저렇게 말이 없으신 저 경찰분들이나 다 똑같이 전두환 씨가 정말 좀 나와주셨으면 하는 마음은 똑같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어떤 언론이라든지 또 시민들의 많은 관심을 증명이라도 하듯이 지금 많은 취재진이 비가 오는 상황에도 몰려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네, 계속 묵묵부답인 굉장히 상황입니다. 주변이 소란스러운 상황이어서 지금 잘 들리지 않고 있는데요. 네. 참 지금이라도 나와주셨으면 하는 마음이 답답한 마음뿐이에요. 지금 모두들. 조금 더 기다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두환 씨의 책임 있는 답변이 참. 네, 잘 알겠습니다. 전혀 나올 의사가 없다 하는 것을 지금 집 앞에 나가 있는 중계차를 통해서 저희가 확인을 했습니다. 전화 연결을 한번 해보면 어떨까요? 한번 시도를. 전화. 시도를 해보겠습니다. 댁에 전화를 해서 저희가 얘기를 들을 수 있을지. 직접 여러분이 보시는 앞에서 지금 전두환 전 대통령 댁에 전화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댁에서 TV를 보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여기 많은 분들이 직접 해명을 듣고 싶어 한다는 걸 아시면 전화를 밤이 늦어서 혹시 주무시는 게 아닐까요? 그렇지는 않을 것 같아요. 받질 않으시는군요. 받질 않으세요. 지금 결국 저희가 여러 가지 시도를 했습니다. 스튜디오에 초대를 했고 중계차까지 나가서 대기를 했었고 전화를 했습니다마는 전혀 반응을 보일 의사가 없다는 걸 확인을 했습니다. 오늘 나와주신 의뢰인 도천수 심정이 지금 어떠신지 좀 듣고 싶습니다. 정말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저는 오늘 이 프로그램에 전두환 씨가 나오지 않았다고 해서 이 문제가 마무리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진정으로 전두환 씨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쨌든 일국의 대통령을 지낸 사람으로서 천문학적인 추징금을 납부하지 않음으로써 정치 부패의 원조라는 꼬리표를 계속 달고 다닐 그런 이유가 있는지 하루빨리 속 시원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진정으로 바랍니다. 그 요구는 계속될 것이고요. 있어야 할 자리에 전두환 전 대통령이 오늘 나오지 않은 사실이 안타깝습니다. 하지만 빠른 시일 내에 이 자리에 나와서 시민들의 요구에 응해 이야기를 해주길 기대합니다. 그날을 위해서 시민 프로젝트는 언제든 이 자리를 비워두도록 하겠습니다. 전두환 전 대통령의 책임 있는 답변을 기다립니다. KBS 한국방송 KBS